안녕하세요. 남세동입니다. 오늘은 팀장 입장에서 팀원 평가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팀을 한 10개 미만 정도 맡았었고, 그 팀원이 한 200명에서 300명 사이 정도 아니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회사마다 한 반년에 한 번 정도는 평가를 하니까요. 그만큼 평가를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팀장님과 얘기를 해보면 이게 워낙 중요하면서도 민감하고, 그런데 뭐 찾아봐도 정답이란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다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도 꽤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괜찮다고 찾은 방법들, 뭐 대단한 방법은 아니라서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팁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뭐 팀장이 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저에게 이제 찾아오신 팀장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찾았던 팁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괜찮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팀원 평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선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저는 채용하고 평가,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용은 뭐 모두 아시겠지만 좋은 사람을, 저희와 잘 어울리는 사람을 뽑는 것이고요. 평가는 그 사람이 일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더 즐겁게 열심히 잘 할 수 있게 하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한번 잘못하면 정말 한 번만 잘못해도요, 그 팀원과 팀장 간의 신뢰가 확 깨져버릴 수 있고요. 신뢰라는 건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만약에 팀장 본인도 이제 평가를 거꾸로 받잖아요. 만약에 이때까지 좀 억울하게 평가를 잘못 받은 것 같다, 이런 적이 그동안 없으셨다면 뭐 굉장히 다행이고 앞으로도 없으시길 바랍니다만, 그런 평가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그러니까 평가가 얼마나 결정적이고 중요한지 뭐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팀원 평가를 잘 하면, 여기서 잘 한다는 것은 뭐 모두에게 A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 항상 A를 준다거나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아무튼 적절히 잘 하면 팀원 본인이 잘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팀장이 잘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팀장과 팀원 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이 전체적인 팀워크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팀이 만약에 좀 커서 10명이다 또는 더 커서 20명이다 그러면 팀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뭐 10명, 20명 평가하는 과정 중에 내가 한두 명을 잘 몰라서 좀 평가가 잘 안 됐다,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잘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팀원 한 명 입장에서 보면 팀장인 나 한 명이 평가하는 것이 그
평가 과정의 거의 전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팀장 입장에서 한 명 한 명 소중히 잘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예, 제가 그동안 찾아봤던 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팁입니다. 첫 번째는 객관성에 대해서인데요. 평가라고 하면 이제 평가를 받는 팀원들 입장에서 객관성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을 테고요. 또 팀장 입장에서도 객관적이어야 하지 않나 라는 이제 스스로 압박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평가에서 객관성이란 게 무엇일까? 과연 평가가 객관적일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예, 방금도 제가 다시 한번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무언가인데요. 스포츠의 예를 들면, 만약에 올림픽 대표단을 구성하는데요. 선수를 뽑는데 100m 달리기라면 글쎄요, 95%인지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얼마간의 경기 성적, 그러니까 100m를 몇 초에 달렸냐, 이걸로 뽑을 수 있을 테고, 그러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00m 달리기는 개인 경기이기도 하고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것 같고요. 똑같은 스포츠에서도 조금만 더 복잡한 단체 구기 경기, 예를 들면 축구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모두가 공감하는 룰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선수를 선발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선수를 뽑는 건 사실 채용에 관련된 건데요. 그 채용 시의 평가에 대한 것이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올림픽에 나갔는데 16강에 떨어졌다, 또는 4강까지 올라갔다.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선수 개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면, 그리고 어떻게 보상을 하면 그것이 객관적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팀원 평가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이다, 또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이다, 이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성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이 평가를 잘하는 것에 있어서 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팀장이 자신 있게 자신만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만의 기준이라 하더라도 이제 완전히 독단적일 수는 없는 게, 회사나 상위 조직에서 요구하는 룰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누가 봐도 다 공감이 되는 그런 룰은 없겠지만, 거꾸로 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그런 나만의 독단적인 룰을 세울 수는 없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팀장 본인이 내가 뭔데 그렇게 나만의 기준을 정해서 다른 사람, 팀원을 평가하고 그럴 수 있느냐 라고 겸손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어떤 기준도 세우지 않는 팀장이 있고, 그 사람이 본인의 상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최악입니다. 그래서 그게 최악이기 때문에 본인이 세운 기준,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본인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준을 세우는 것이 팀장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객관적일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팀원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룰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객관성보다는 투명성 그리고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팀이나 회사 상황상 우리 팀은 10시에 꼭 출근하는 것이 뭐 우리 팀이 비록 개발팀이더라도 뭐 기획팀이더라도 매우 중요하다 라고 팀장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뭐 반대로 우리는 뭐 10시에 출근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 다른 팀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팀장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 만큼 평가에 잘 반영을 해야 될 텐데요. 투명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팀장이 그렇게 출근 시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말은 이제 착한 팀장 신드롬에 의해서 착한 팀장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다니는 겁니다. 뭐 늦게 와도 뭐라 하지도 않고 뭐 늦게 와도 괜찮아 라는 말을 심지어 한다거나, 그래 놓고 실제로 이제 평가할 때 가서는 너 늦게 와서 평가를 잘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방금 예는 사실 투명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데요. 사실 팀장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얘기하지 않는 것도 투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왜 그런 평가가 갔는지 뭐 잘 설명이 안 된다면 그것도 투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이 평가 기준이 뭐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좀 시간이 지났더니 또 바뀌어 있고 뭐 계속 바뀐다든지, 또는 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 대한 잣대가 다른 것 같다든지, 그러면 일관되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것을 평가에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지 이런 것을 최대한 정리해보고 그리고 최대한 공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수치화가 가능하다면 수치화를 해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게 벌써 한 뭐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저희 팀에 일본어가 굉장히 중요했었기 때문에 뭐 우리 팀은 일본어를 뭐 15%였던 것 같은데요. 반영하겠다 라고 정하고 공표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의 객관성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수치화를 한다는 것이 객관적이라는 것과는 좀 다른 뜻인 거죠. 수치화는 나만의 기준으로도 수치화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수치화를 통해서 투명해지고 일관되게 그 룰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가 공감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거랑은 좀 다른 거죠. 세 번째로는 평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때 갑자기 평가 기간에 하는 것보다는 뭐 만약에 평가 결과가 좋은 경우에는 평가 기간에 갑작스럽게 서프라이즈 하면서 선물을 줘도 뭐 오히려 좋습니다만,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평가 기간에 갑작스럽게 처음 얘기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평가를 받는 팀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니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뭐 평가를 못 받을 요소였다면 진작 얘기를 하지 왜 이제 와서 평가 기간에 알려주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평가 기간은 팀장도 되게 민감하고요. 팀원도 더 민감하죠. 그래서 서로 심리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좀 뭐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 아무튼 이게 약간은 전투 태세가 되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얘기를 이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평가 전에 진작에 미리 얘기를 하게 되면 팀장의 의도가 명확하게 부드럽게 전달될 수 있고요. 팀원 입장에서도 그것이 받아들이기가 더 수월할 테고요. 공감이 되면 이제 개선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공감이 안 되고 공감이 됐다 하더라도 개선이 안 됐다면 그래도 평가 기간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게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못 받게 되면 물론 기분은 안 좋겠지만 아까 그 평가 기간에 처음으로 듣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총 5가지 팁 중에 3가지 팁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객관성에 대한 환상을 버리자. 두 번째는 대신에 일관되고 투명하게 하자. 세 번째는 피드백을 가급적 평가 기간이 아닌 미리미리 전달하자라는 것인데요. 이 3가지의 어떤 종합적인 키워드랄까요?를 생각해보면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좌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가지는 말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5번째 팁은 좋은 평가를 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지만 훨씬 더 어려운, 한 10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안 좋은 평가를 주는 것에 대한 팁입니다. 우선 네 번째 팁은 팁이랄까요? 이것은 사실 어느 정도는 제 가치관, 스타일이 반영된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어떤 팀장들은 공감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평가나 보상을 모든 팀원들에게 n분의 1로 공평하게 하는 것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객관적이라는 게 환상이듯이 공평한 것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공평하다라는 것은 공정하다라는 것과 좀 다르게, 예를 들면 우리 팀의 어떤 성과로 또는 회사의 성과로 인센티브가 팀에 할당이 되었는데, 그것을 모든 팀원에게 단순히 n분의 1로 딱 쪼개서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연차에 따라서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연봉에 비례해서 나눠준다거나, 이런 것은 공평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결코 공정하진 않은 것 같고, 공정해야 하는 팀장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잘했고 열심히 했던 팀원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될 경우가 잘 없을 것 같지만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알게 되면 오히려 팀장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분의 1 형태의 평가는 꼭 피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팁은 예를 들면 단기 성과가 안 좋았을 때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점점 능력이나 실력, 열심히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다거나, 아무튼 그것은 팀장의 판단이겠지만, 안 좋은 평가를 줘야 할 타이밍에는 너무 두려워해서 안 좋은 평가를 피하는 것,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고요. 안 좋은 평가를 꼭 주도록 해야겠습니다. 안 좋은 평가를 줄 때는 아까 2번째 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야 할 테고요. 그리고 3번째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룰이라는 것이 모든 케이스를 다 커버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쌓이긴 합니다만 쌓아 나가야 될 테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룰의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뭐 좋은 평가를 주는 것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안 좋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런 때도 미리미리 얘기하면 아까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나마 그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 좋은 평가를 피드백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절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어야 할 테고요. 스스로의 양심에 그 의도가 그 평가를 받는 사람에게 잘 전달이 된다면 오히려 뭐 그런 일이 잘 많진 않습니다만 신뢰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소에 평가를 굉장히 잘 받던 사람이 뭐 지난 1년 동안 사실 자기가 봐도 성과도 없고 자기 열심히도 하지도 않았고 뭐 그랬는데도 평가가 잘 나온다면 거꾸로 이건 뭐 그동안은 내가 잘해서 평가를 잘 받은 줄 알았더니 뭐 잘 안 하고 대충 하고 뭐 놀아도 평가 잘 주는 거였어 원래? 이렇게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상 총 5가지 팁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초반에 3가지를 정리해보면 예측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결국에는 신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다는 것도 사실 신뢰의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평가를 통해서 팀장하고 팀원이 평가를 잘하면 서로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제가 그동안 아마 한 1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총. 팀장, 실장 생활하면서 찾았던 팁들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간단한 팁들이잖아요. 대단한 팁은 아니고, 이런 팁을 통해서 팀장님이 팀원들로부터 더 신뢰를 얻고, 또 팀원들은 더 즐겁게 열심히 일 잘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